안녕하세요. 프랑스 명시해설 최규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르네 샤르, 르네 샤르의 에바드네. 어쩌면은 이게 샤르의 대표적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르네 샤르 에바드네라는 작품을 시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르네 샤르. 뭐 한때 레지스탕스 운동도 했고 굉장히 인상이 강렬하죠. 음, 아, 뭐, 뭐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과 공감은 있는데 그 부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음,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그 어, 일단 원문을 한번 참조해 본다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냥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이 시를 이해해 보려고 많이 찾아봤는데 그냥 부분적으로밖에는 이해가 잘 안 되는군요. 자, 그냥 뭐 잘 모르면 모르는 대로 뭐 아는 걸 중심으로 이해가 공감이 되는 걸 중심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르네 샤르와크의 시. 샤르는 물론 프랑스 시인이죠. 에, 우리가 샤르의 그 마르트라는 시를 언젠가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그것도 뭐 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고 그랬는데 음, 이 시는 조금 더 어렵군요. 남프랑스 릴 슈글라소르그에서 태어났다. 엑상프로방스 대에서 교육을 받았고 1630년대 초에는 뭐 루이 아라공, 앙드레 부통, 파블로 피카소 등 작가와 예술가 공동체의 최현실주의 운동에 적극 참여했고 그다음에 랭보와 로트레아몽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1940년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프랑스 저항군에 합류했고 저항운동의 지도자로 활약했다. 그러니까 레지스탕스 운동을 했다는 얘기죠. 그의 명성은 전후에 더욱 높아졌다. 특히 이프노스의 단장들은 저항기의 귀중한 유산으로 남아있다. 시, 비평, 연극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했으며 프랑스 현대 시를 대표하는 한 시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초기 작품엔 처녀시지, 병기창, 악스날 뒤에 이파의 고전적 존재가 된 아르틴 또 임자 없는 망치 이런 막도 송메트르 뭐 주인 없는 망치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데 이런 시집들이 있었고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저항운동의 지도자로 활약하여 잠이 든 진액을 저항기의 귀중한 지적 유산이 되었다. 전후에 더욱 명성이 높아졌는데 에, 부셔진 시, 뭐 산란된 시, 뭐 이런 아, 보엠 빌베르세, 빌베리제, 아,
또 레마르티노, 또 연문, 공동의 현존, 분노와 신비 등이 있다. 이게 이제 이 분노와 신비라는 이 작품이 이 시집이 이제 아, 르네샤르의 대표적인 그 시집이죠. 음. 오늘 다루려고 하는 그 에바드네도 이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피르르 에 미스테르, 분노와 신비. 음. 그는 물질 속에 숨어 있는 신비의 정수를 추출하는 자가 감성의 풀을 다루는 대장적인 시인이다. 뭐 이렇게 아,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그 샤르의 그 이 사람은 그 아주 짧은 그 아포리즘 그런 어, 문장을 많이 에,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시의 이해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샤르의 아포리즘을 몇 개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혼은 결코 삶보다 길지 않다. 아, 음. 또 우리가 섬광을 살 수 있다면 그건 영혼의 심장이다. 음, 음. 또 신은 욕망으로 남아있는 욕망이 실현된 사랑이다. 좀 아, 금방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얘기인데 음, 음, 이제 다 아주 곱씹을 만한 그런 문장들이죠. 그래서 이 시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박혜정 씨의 그 논문을 좀 자세히 봤는데 거기에는 분노와 신비라는 에, 요 시집을 다루고 있어요. 그 르네 샤르의 분노와 신비 나타나는 대립과 합일. 이게 르네의 어떤 핵심적인 주제인 것 같아요. 대립과 합이라는 것이. 음. 아, 근데 이 논문에서 크게 세 가지를 주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노와 신비의 이중성, 또 헤라클레이토스의 영향. 헤라클레이토스는 뭐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로 유명하죠. 또 어떤 것도 안정되거나 머물러 있지 않다. 생성 변화의 철학자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음, 음, 그다음에 그 조슈 드라투프라는 화가의 영향을 또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조슈 드라투르는 17세기 바로크 시대의 프랑스의 그 종교 화가입니다. 여기 그림을 몇 개 이렇게 올려놨는데 조금 이따 보도록 하죠. 그래서 다 이 시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 그다음에 그 논문에서 어, 뭐 약간 좀 발췌를 했는데 음, 여름의 여인과 나는 사랑을 했고 우리는 계절과 자연과 합일될 만큼
사랑하고 있었다. 여름의 들판에서 사랑하는 순간에 욕망과 억제는 서로 화해했다. 양립하기 어려운 두 감정, 즉 사랑의 욕망과 욕망의 제어가 화해되어야 함을 시인은 안다. 그 사랑의 순간, 그 합일의 순간은 곧 융합의 순간이다. 융합은 일시적이지만 또한 이러한 사랑은 영원하다. 왜냐하면 융합하는 욕망과 억제는 계속 이어져 영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등가적인 사랑과 시로부터 융합의 순간은 곧 시가 생성되는 순간이지만 그 순간은 명징한 의식의 통제 속에서 엄격하게 제어되어 있음을 본다. 이것이 바로 사르시의 특징이자 아름다운 것이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또 결혼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있는데 전체와 반전체, 인접한 것과 분리된 것, 조화 대립,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가 생겨나고 하나로부터 모든 것이 생겨난다. 이제 이것이 그 헤라클레이토스의 어떤 에, 이론론 내용이죠 이게. 샤르는 형식적 공유, 박다슈 포멜르의 한시에서 헤라클레이토스의 간결한 명제로부터 시적 결합의 신비한 방식을 배웠다고 말한다. 그 다음에 현실주의가 지향하던 무의식의 탐색과 이미지의 추구만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실을 담아내는 시를 쓰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던 샤르에게 뭐 무의식의 탐구 이건 뭐 그 초현실주의를 좀 얘기하는 것 같죠. 그 처음에 초현실주의 운동을 하다가 거기서 빠져나오죠. 샤르가. 그래서 그 현실 세계로 돌아오는데 시는 상상력에 의존하여 꿈과 현실을 융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란 받아들일 수 없는 목까지 포함해 세계를 즉각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다. 그것만이 현재의 충만함을 획득하는 것이며 세계와 인간이 참다운 가치를 회복하는 방법이라고 샤르는 생각했다. 그 다음에 번시그 에바드네에 관련된 그 몇 가지 정보를 좀 보면은 자, 이 시는 샤르의 대표적 시집인 분노와 신비에 수록된 작품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 신화에서 에바드네 시 제목인 그 에바드네는 포세이돈과 피타네, 또 어떤 신화에서는 포세이돈과 레나의 딸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어떤 연구가는 에바드네는 시인의 시적 영감의 뮤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원초적 여인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에 나타나는 모백성, 이 모백이 이제 이 시의 이 모백성, 그 샤또, 그 모백성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 시인의 고향 일레슈르라소르 고향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마을에 모백성이 에, 있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고 아마도 이것은 그 상상의 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 장기현이라는 이 샤르 연구원은 그 르네 샤르의 시를 한마디로 이렇게 사물 감성의 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 설명을 덧붙입니다. 사물 감성이 뭐냐? 일상의 감성을 벗고 불타는 충족토의 뜨거움으로 녹게 만들어 사물과 한 몸이 되는 감성. 또 그 한 몸이 된다는 것을 또 홀레라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홀레라 불려지는 감성. 그 지복의 순간의 감성. 예. 그러니까 뭐 거의 무라일체가 되는 이제 그 경지의 어떤 아, 그걸 느끼는 감성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이 시배는 아, 이전의 시편들과 이후의 시편들을 관통하는 요소 중 하나를 포함하고 있는데 네, 바로 대립과 합일, 대립의 합일로서 이것은 시인 샤르의 삶에 대한 인식과 시에 대한 인식을 동시에 요약하는 명제라고 할 것이다. 아, 대립의 합일. 예. 이게 아마 샤르를 이해하는 아마 키워드가 될 겁니다. 대립의 합일. 그러니까 샤르에게 실한 이 두 힘, 음, 서로 대립되는 두 힘이죠. 두 힘. 이제 여기서는 이제 분노와 신비라는 두 힘이죠. 사이에 동요하는 가운데 두 힘 사이에 절묘한 균형을 유지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아, 음, 그에게 신비의 개념은 불가능한 저 너머에 대한 동경 어린 감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저 너머, 어? 좀은 그 다분히 형이상학적인 그런 동교 어, 어린 그런 것이 아니다 이제 신비라는 것이 아니라 공통의 현존을 배경한 것이다. 그러니까 현실의 세계 속에서 그 신비를 추구하는 거죠. 음. 그다음에 헤라클레이토스는 대립명저 모순을 사용하는 철학자로 신탁을 내듯이 짤막짤막한 아포리즘으로 말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어, 그렇죠. 그래서 에, 이 헤라클레토스의 영향을 르네샤르가 많이 받았다고 했죠. 또 샤르는 1634년 오랑주 미술관에서 17세기 프랑스 현실의 화가들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를 관람한 후 천상의 영원성과 마주한 순간성을 조르슈 드라투르의 그림들에서 포착하고 매혹된다. 조금 이따 그림 보겠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하나의 촛불을 통해 빛과 어둠의 대립을 보여준 드라투르의 빛, 어둠, 낮, 밤, 고뇌, 인간 등 대립 명제를 주로 다루는 철학자 같은 화가의 원형이 되는 인물이다. 음.
그래서 헤라클리토스하고 조르주 델라 투르한테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조르주 델라 투르의 네, 작품들인데, 음, 음, 그러니까 목수인 그 요셉과 아, 음, 그게 아마도 예수겠죠. 어? 그린 이제 그런 촛불이 있고, 그러니까 빛과 어두움이 어떤 대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 있죠. 여기도 이렇게 촛불이 있네요. 음. 아, 여기도 촛불이 있고, 음. 아, 음. 자, 자, 그럼 이제 이 어려운 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말 번역을 한번 이게 번역도 지금 여기는 이제 이진성 씨의 번역과 이창규 씨의 번역을 섞어놨는데 이거는 이진성 씨 번역에는 요 가로친 부분, 예, 요 부분이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예, 예. 그왜 번역을 뺐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것은 그래서 이창규 씨의 번역을 가져왔어요, 그냥. 어, 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바드네요. 여름과 우리의 삶은 인접해 있었다. 들판은 그대의 향기로운 치마 색깔을 먹고 있었고 욕망과 억제는 서로 화합하고 있었다. 모백성은 진흙 속으로 가라앉아 있었고 칠연금의 비침도 곧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추목의 강렬함이 우리를 동요시켰다. 자결하는 정오의 말없는 태양을 향해 함대에서 이탈한 어두운 까마귀 한 마리가 활공하며 부드럽게 율동하는 우리의 화합을 호위하고 있었다. 사방에서 낯을 든 일손을 놓았고 이 낯은 그 별을 베는 그 낯 그겁니다. 우리 둘만의 세상이었다. 요거 이진성 씨의 번역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음, 참이 시에는 구두점이 일체 없어요. 마지막 그 끝날 때 마침표 외에는 구두점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 가로라는 이 구두점을 친 것은 이게 심상치 않아 보이긴 하는데 음. 자, 가로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밤마다 삶의 책장들을 넘겨주며 잠들지 않던 바람은 우리의 눈꺼풀에 잔물결을 일으키며 원했어요. 내가 붙잡은 그대의 모든 사랑들이 굶주린 시절과 거대한 눈물 주머니의 고장으로 퍼져나가기를. 이창규 시적이고 그리고 마지막 그 두 행은 역시 이진성 씨가 번역을 해놨어요. 그때는 아름다운 시절이 시작되던 무렵이었고 지금 돌이켜보니 대지는 우리를 조금은 사랑하고 있었다. 네. 뭐 그냥 해설 없이는 어,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하기가 참 어렵죠. 음, 그래도
부분적으로 그 강한 인상을 주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죠. 이를테면 뭐 들판은 그대 향기로운 치마 색깔을 먹고 있었고, 어, 뭐 이런 표현들. 아, 개인적으로는 이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이라 여기에 좀 끌렸는데 이 시에. 자, 시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원문과 좀 대조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에바드네. 아, 에바드네는 뭐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은 앞에서 잠깐 봤듯이 음, 잠깐 좀 볼까요? 음. 아, 그 포세이돈, 그 바다의 신이죠. 포세이돈과 피타네 딸이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시인이 시적 영감의 뮤즈다 이런 말도 있고, 원초적 요인의 상징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어쨌든 그 음, 시인이 에, 음, 어떤 시인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뮤즈이면 틀림없을 것 같아요. 음.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음, 에바드네 원문 보겠습니다. L'été notre vie étions dans seul tenant. l'été 여름이죠. notre vie 우리의 삶 étions. 이게 참또 희한한데, 이 에티용은 에, 에트로 동사의 반과거 복수 1인칭 형태죠. 에티용. 그러니까 누제티용이죠. 누제티용. 누인데, 근데 사실은 문법적으로 따지자면은 에, 레때 여름과 우리의 삶, 이것은 3인칭 복수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이것도 3인칭 복수 형태로 뭐 에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에티용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 앞에 누가 우리 누가 생략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음, 음, 그래서 어떤 에, 그 여름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어떤 긴밀한 그 결합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장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 시얼 뜨농. 이 뜨농이란 말은 어, 뭐 동시얼 뜨농 뭐 계속 인접한 이런 뜻이랍니다. 뜨농. 그러니까 아, 인접해 있었다. 인접해 있었다는 말은 음, 거의 뭐 하나가 돼 있었다. 아, 한 몸이었다. 뭐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La campagne mange la couleur de ta robe odorante. La campagne 들판이죠.
멍쉬 먹다 이거죠. 먹다 음식을 먹다 할 때 그 멍쉬입니다. 반광어 멍쉬. La couleur de ta robe odorante. 향기로운 그대의 드레스의 색깔을 여기서 치마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향기로운 그대의 치마의 색깔을 먹고 있었다. 자, 이게 참 음, 그 들판이 자연인데 그 들판이 아, 그 여인의 치마 색깔을 먹고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 어 이건 좀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아,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 들판, 이 자연이 어, 어떤 의인화된 형태로다가 음, 아주 능동적이고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어떤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음. 아, 음. 자, 이게 굉장히 참 많은 생각을 요구하는데 음. 들판은 그대 향기로운 치마 색깔을 먹고 있었다. 음. 아, 이 허브 드레스 치마 이것은 굉장히 어떤 여인의 에로틱한 음, 모습을 상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아, 음. 그러니까 들판과 그 여인이 지금 그 하나가 되는 아, 이제 그런 모습이죠. 어, 네. 어, 이 시가 전체적으로 그 에로틱한 그런 분위기를 주고 있어요. 음, 음. 뭐, 뭐 사랑 얘기니까. 그 다음에 avidité et contrainte, c'est de réconcilier. avidité 욕망, 탐욕 이런 뜻이죠. contrainte 억제.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욕망이라고 그랬는데 그 욕망과 그 억제가 세때 할공실리에 할공실리에 뭐 화합하다 이런 뜻이죠. 음. 그러니까 그 욕망과 억제가 서로 화합하고 있었다. 그래서 욕망은 물론 어떤 사랑의 욕망, 어떤 육체적인 아, 아, 그런 욕망이라고 볼 수 있죠. 아, 음. 근데 이제 그런 원초적인 그런 그 육체적인 욕망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거를 억제하려는 그런 이성작용이 또 있겠죠. 어, 그것이 화합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그 대립되는 어, 어떤 두 존재의 에, 그런 화합하는 모습인데 음, 음. 아까 아, 음, 음. 여기 이제 그 대립의 합의라는 그런 아, 키워드를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
뭐 그 욕망과 억제는 그것이 서로 대립되는 거죠. 대립되는 건데 그것이 어떻게 합의를 하는가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 같죠. 음. 그다음에 아, 자결하는 종호의 말 없는 태양을 향해 모백성은 진흙 속으로 가라앉아 있었고 칠연금의 비핀도 곧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자, Le château de Maubec s'enfonçait dans l'argile. 이제 모백 이것이 샤토도 뭐 모백성 이것이 이제 그 르네샤르의 고향 근처에 있는 어떤 마을 이름이 이제 모백이랍니다. 거기에 이제 아, 있는 성을 말하겠죠. 모백성. 근데 실제로 이 모백성이 있는지 그거는 확인이 안 되는 것 같고 아마도 어, 시인의 상상 속에서의 성이 아닌가 싶어요. S'enfoncer dans l'argile. 진흙이죠. argile. s'enfoncer는 이제 파묻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모백성은 진흙 속으로 가라앉아 있었고, 자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은, 그러니까 이 샤또라는 것은 문명의 수산이죠. 인간이 만들어낸 거죠. 그 악실은 이제 그 자연 상태죠. 진흙. 그러니까는 그, 그 문명이 그 자연에 파묻히는 이제 그런 건데, 그, 에, 그 샤르는 이제 문명에 중독돼 있는 그 현대인들의 그런 음, 그 불행을 어? 아, 벗어나려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죠. 음, 음, 음. 이제 그런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모백성은 진흙 속에 가라앉아 있었고, 그러니까 인간의 문명이 자연 속에 파묻히는 거죠. 음. 그다음에 bientôt s'effondrait le roulis de sa lyre. bientôt 곧 그 리라 그래서 칠연금이라고 하는데 그 훌리는 이제 그 배가 이렇게 좌우로 요동치는 게 이제 훌리인데 아, 그 훌리 드살리르 그 칠연금의 부비침도 세퐁도레 이 조건법으로 쓰는데 추측이죠. 곧 아,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음. 그다음에 La violence des plantes ne faisait vaciller. 음. 플랑트 초목이죠. 초목. 그 식물. 초목의 violence 어떤 폭력성. 그래서 강렬함이라고 하는데 에, 그 초목들의 그 강렬함이 누푸제 바실에 흔들리다 이런 뜻인데 우리를 흔들리게 했다. 초목의 강렬함이 우리를 아, 동요시켰다. 음, 음, 음. 그러니까 이 초목이 자연이고 우리 인간인데,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 초목과 인간이 어떻게 서로 교호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죠. 그다음에 un corps sombre déviant de l'escadre
꼬르보 까마귀죠. 까먹 하메르. 이 하메르는 음, 그 함무가 그 배를 저는 노죠 노인데 그 노젓는 사람이죠. 하메르하면은 그래서 우아즈 하메르하면은 날개를 활짝 펼쳐 날고 있는 새를 에,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우아즈 하메르. 에, 그러니까 날개를 활짝 편 그런 까마귀. 에, 마치 그 노가 양쪽으로 펼쳐지듯이 그렇게 날개를 활짝 편 그 까마귀 한 마리가 근데 수홍불 어두운 어? 어두운 그 까마귀가 네비영 드 에스케아드르 에스케아드르는 이제 어떤 함대 어떤 대대 뭐 이런 어, 어떤 군사 용어 같죠. 네. 여기서는 이제 함대라고 그러는데 그 네비에는 이탈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함대에서 이탈한 그 어두운 까마귀 한 마리가 아, 아, 그러니까 날개를 펼쳤으니까 이제 활공하며 이렇게 한 거죠. 그다음에 sur le muet silex de midi écartelé. 음. 아, 그러니까 말 없는 실렉스 이거 원래 실렉스는 뭐 부싯돌 이런 뜻인데 미디 정오 에카르텔레 원래 에카르텔레는 능지처참하다 뭐 그 이제 사방으로 찢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미디 에카르텔레를 여기서 자결하는 정오라고 그랬어요. 자결하는 정오. 음. 아, 그, 그 강렬한 햇빛이 자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싯돌이 이제 이거를 태양으로 본 거죠. 부싯돌을. 그래서 자결하는 종의 말없는 태양을 향해 음, 음, 그렇게 번역이 됐고 그다음에 accompagner notre entente au mouvement d'entre 음, 음, 부드럽게 율동하는 우리의 화합을 호위하고 있었다. 네. 아콩빠냐 뭐 동반하다 이런 뜻이죠. 아, 또 엉뚱엉뚱은 이제 우리의 화합이라고 그랬는데 오 무브멍 덩들이 그러니까 부드러운 율동, 부드러운 움직임, 부드러운 어, 부드러운 율동에 아, 부드럽게 율동하는 우리의 화합을 호위하고 있었네. 그러니까 부드럽게 율동하는 우리의 화합. 이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에로틱한 표현으로 볼 수도 있죠. 음, 음, 지금 사랑하는 두 연인이 아, 그 여름의 강렬한 태양 아래에서 지금 자연과 하나가 되면서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연상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다음에 La fosse partout devait se reposer. 그 파시는 이게 낮, 네? 그러니까 그, 그 별을 풀을 베는 그 낮. 에,
여기서 어떤 노동을 지금 음,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도처의 낫이 스호포즈 쉬다. 쉬어야만 했다. 아, 아, 이거를 갖다가 사방에서 낫을 든 이성을 놓았고 노트 하르테 꼬몽세 하냐. 하르테는 이제 어떤 희귀함, 음, 그런 거죠. 아, 지금 그러면 우리들의 그 희귀함이 그 한, 뭐 통치, 지배를 시작하고 있었다. 이걸 갖다가 우리 둘만의 세상이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음. 아, 자, 그냥 어렴풋이 어떤 그 느낌만 올 뿐이지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고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은 잘 이해가 잘 안 되죠. 공감이 안 되죠. 음. 뭐 이뿐이 아니라 현대시 많은 대부분의 것들이 좀 그렇긴 하죠. 네. 그 다음에 어, 밤마다 삶의 착장들을 넘겨지며 잠들지 않던 바람은 우리의 눈꺼풀에 찬물결 일으키며 원했어요. 내가 붙잡은 그대의 모든 사랑이 굶주린 시절과 거대한 눈물 주머니 고장으로 퍼져나가기를. Le vent insomnieux qui nourrit de la paupière. insomnieu는 이제 불면의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불면의 바람, 노히드. 히드는 히드 주름지게 하다. 라뽀피엘 눈썹이죠. 눈썹. 음, 눈꺼풀. 그렇지. 눈꺼풀. 눈썹의 눈꺼풀. 음. 그러니까 우리의 눈꺼풀을 주름지게 하는 그 불면의 바람. 그걸 갖다가 잠들지 않던 바람은 우리 눈꺼풀에 찬물결을 일으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En tournant chaque nuit la page consentie. chaque nuit 밤마다 la page consentie. 그 la page consentie를 그 삶의 책장이라고 이렇게 번역했네요. 음. 아, 그러니까 밤마다 삶의 책장을 넘겨주며 음, 아, 삶의 책장을 넘겨주는 바람. 그래서 이 바람을 갖다가 어떤 그 어둠 속에 찾아오는 어떤 시적 영감이라고 이렇게 에,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음. 그다음에 veut que le vent이 주어져 le vent veut que 이렇게 되는 거죠. veut que chaque part de toi que je retienne soit étendue à un paysage affamé et de l'armée géant. 아, 그래서 je retienne 내가 붙잡은 음, 접속국어로 쓴 거네요. 내가 붙잡은
당신의 모든 부분 샤크바르. 음, 음. 그러니까 샤크바르 뚜아가 주어고 그다음에 수와 아 애똥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똥도 뭐 확장하다, 퍼져나가다. 베이다 슈 아파미. 그러니까 굶주린 시대의 그 나라로. 어, 굶주린 시절이라고 했네. 굶주린 시절과 라흐메시아 그 거대한 라흐메 눈물주머니 거대한 눈물주머니의 그 나라에까지 확장되기를. 음. 아, 그러니까 아, 그 자신들의 그런 그 사랑의 빛이 모든 불행한 그런 공간 속으로 이렇게 확장되기를 예? 바란다. 이런 얘기겠죠. 내가 붙잡은 그대의 모든 사랑들이 굶주린 시절과 거대한 눈물주머니의 고장으로 퍼져나가기를. 음, 그 잠들지 않는 바람이 원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가로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이걸 왜 가로 속에 넣었는지 그것도 지금 잘 모르겠고 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두 행. C'était au début d'Adorable année. 그러니까 그때는 데뷔, 시작, 시초. 어, Adorable année.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아름다운 시절이라고 그러거든요. 아름다운 시절이 시작하던 무렵이었고, C'était au début d'Adorable année. La terre nous aimait un peu, je me souviens. 대지, 라테르는 아, 누셈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었다. 안peu, 약간, 조금. 그렇게 나는 주무스병, 나는 회상한다. 그랬다가 지금 돌이켜 보니 이렇게 했네요. 대지는 우리를 조금은 사랑하고 있었다. 이렇게 됐는데, 그냥 다시 한번 원무 보다 그냥 번역문을 한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에바드네. 여름과 우리의 삶은 인접해 있었다. 들판은 그대의 향기로운 치마 색깔을 먹고 있었고 욕망과 억제는 서로 화합하고 있었다. 자결하는 종의 말없는 태양을 향해 모백성은 진흙 속으로 가라앉아 있었고 치정금의 비침도 곧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초봉하게 강렬함이 우리를 동요시켰다. 함대에서 이탈한 어두운 까마귀 한 마리가 활공하며 부드럽게 율동하는 우리의 화합을 호위하고 있었다. 사방에서 낯을 든 일손을 놓았고 우리 둘만의 세상이었다. 밤마다 삶의 책장을 넘겨주며 잠들지 않던 바람은 우리의 눈꺼풀에 잔물결을 일으키며 원했어요. 내가 붙잡은 그대의 모든 사랑들이 굶주린 시절과 거대한 눈물주머니의 고정으로 퍼져나가기를. 그때는 아름다운 시절이 시작하던 무렵이었고 지금 돌이켜보니 대지는 우리를 조금은 사랑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워도 뭔가 어떤 그
그 분위기는 우리가 감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 대체로 이제 어떤 아, 얘기다 하는 것 정도는 이제 감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르네 샤르의 에바드네라는 시를 함께 보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